안녕하십니까. 땅꾼학 55편 그린벨트 제2강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제는 그린벨트에서 인생 역전하려면은 그린벨트 땅에 투자하지 마라. 제가 이런 땅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땅에 투자하지 마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그린벨트 투자에서 땅의 해제가 마치 최고인 듯 하는데, 지난번 제1강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내용을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참 혀를 쩍쩍하고 차실 일이에요. 사실은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땅꾼들은 그린벨트 투자에서는 땅에 투자가 아니고 몸뚱이에 투자한다 이거예요. 이게 최고인 겁니다. 과연 그럼 몸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그린벨트는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건물에 투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도 여러분들 그린벨트 유튜브 강의를 볼 것 같으면 전문가분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뭐 어디에 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한번 들은 거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그랬죠. 뭐 성남시 시장하고 뭐 친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도시 기본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린벨트 지정 전에, 간단하게 보면 1976년도 이전에 대한민국 개발제한구역, 그때는 14군데입니다. 지금은 7군데지만 그때에 바로 그 용적률 10%인 창고가 몇 개뿐이 안 되면 113개예요. 113개인데 현재 몇 개 남았는지 아십니까? 12개입니다. 이거를 아니 그러면은 거기서 해제된 것까지 취급하면 지금 4개인가 그래요. 뭔 얘기냐면 차라리 로또 여러분들이 사셔가지고 로또 맞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잘났다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뭔가가 잘못 강의들을 해주시니까는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판단이 흐려질까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혀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는 땅이 아니에요. 건물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린벨트에서 풀렸다 그러면 땅이 풀린 거예요. 이건 다음번 강의인 56편에서는 땅에 대한 해제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린벨트의 행위완, 소위 말해서 풀렸다는 건 몸뚱이가 풀린 거예요. 간단하면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보고. 그린벨트를 국가에서 공공주택이니 보금자리 주택이니 풀어먹다가 보니까, 먹다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풀다가 보니까는 이때 공청회나 공람회를 갖다, 특별히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성깔 나쁜 사람들이 뭐 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린벨트에 대한 책을 제일 먼저 썼는데 그것이 98년도에 써서 99년도에 나오려고 그러다 결국은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못했다고 했죠. 그때 세종문화회관,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종문화에서 공청회 오는데 저 그 난리 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사회자가 지금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7조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는 공청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닷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와 하고 일어나더니 그냥 있는 대로 뭐 연단으로 뛰어 올라가고 수백 명이 난리가 납니다. 결국은 패널들이 전부 도망갔는데 저 그때 처음 봤어요. 뭔 얘기냐라고 그런다면은 그린벨트에서는 거주민들에게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제가 그럽니다. 성깔 나쁜 사람들한테다가 떡 하나 빵 하나 더 주듯이 뭘 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몸뚱이의 해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은 땅이 풀렸다는 건 도시 지역에 있는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것. 대부분 이게 뭐냐면, 대부분이 아닙니다. 모두 다가 공익 및 공공사업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냥 사익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국가에서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다 보니까 행위 제한을 완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몸뚱이 해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시지역 내, 여러분들 이제 저 때문에 잘 이게 화면이 안 보이는데, 도시지역 내 용도 지역의 변경이나 이거보다는 거주자 위주,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냐? 주거나 생활환경 개선에 바로 뭐냐면 해제를 해준 거예요.
이거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저희 제자를 갖다 얘기를 했었죠.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조그만 천호동에서 음식점을 하다 그와 같이 변경되는 거예요. 이거면 인생 역전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됐겠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좀 이해를 하시라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감정평가에서 보면 건부강가와 건부증가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하나의 땅이 있죠. 땅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베스트 유스 어널라이즈라는 최유효이용이에요. 근데 이게 1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유효이용의 감가가 오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린벨트가 아닌 토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건물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안 되고 9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나대지가 있다. 그건 9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누가?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건물에 땅에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토지 가격을 이게 왜냐면 최유효 이용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건부감가예요. 근데 건부증가라는 건 뭐냐? 그린벨트에는 건물 아니야. 건물 비슷한 건물 짝퉁 건물 아니면 건물에 사돈에 팔춘되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땅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건부증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의 감정평가 평가 가격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아닌 데의 평가 가격이 달라요. 이건 공인중개사분들이 시험 때문에 엄청나게 잘 하세요. 그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린벨트가 아닌 저 개발이익의 사유야.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있는 대로 용적률, 건폐율을 전부 찾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땅 가격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땅 가격도 떨어지고 건물도 어떻게 됩니까? 노후화가 되면서 저감이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사적 이용이 목적이에요. 나 개인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린벨트는 뭐냐? 개발 이익을 어떻게 되냐? 사유화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공유화예요. 그린벨트에서의 개발 이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의 이용은 공익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경계됨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건물이 있으면 땅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이게 특색이에요. 그 다음에 공익적 공공의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네요. 개인 사용이 아니에요. 공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거주민들이 주거나 생활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잘 안 보는데 생활 환경용으로 사용하는 게 이게 그린벨트의 토지의 특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린벨트에서 이게 136 어디든지 다 적용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구리라든가 아니면 남양주라든가 하남시라든가 이러한 광명이라든가 이러한 시들에서의 그린벨트는 136의 그 점프 방식이 있어요. 그린벨트의 예를 들어서 농지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바로 지금 얘기한 그린벨트 내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 땅 가격이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창고 줬다고 해서 땅이 100만 원짜리 300만 원 튀는 거 보셨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린벨트 근데 여기에다가 보통 주택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보통 어제나 그린벨트는 아까 얘기한 생활용이기 때문에 근생 음식점이 대부분이죠. 근생으로 전용하는 거예요. 근생으로 전용하면 5, 600만 원이 돼요. 100만 원짜리 땅이 5,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뭘 투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린벨트의 땅에다 투자하실 거예요? 그린벨트에서는 지금 얘기한 건물이 뭐냐? 거주인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인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 토지에 대한 유튜브에 여러분들 전문가들 이 내용 얘기하는 거 보면 가장 근본적인데 이런 내용은 강의를 안 오고 계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란 뭔가 보세요. 대한민국 그린벨트의 현주소 개발 제한 구역이란 내용이 뭐냐면 개발하지 말라고 그러는 국토정책이에요.
그럼 국토 정책이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누가 개발할 거예요? 청와대라고 개발합니까? 여기 국토부라고 개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라고 개발해요? 동네라고 개발해요? 지자체장이 개발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개발하지 말아라 우리는 국토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1998년도 12월 달에 바로 위헌 판결을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놔놓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는 거는 이거는 위헌이다. 그 유명한 대통령에 있는 대통령 목숨까지 저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옛날에 도시계획법으로 썼던 이러한 책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출간을 못하고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최고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우선해야죠. 개발은 뭐예요? 공익 목적 아니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평도 개발이 안 됩니다. 여와 예외에는 다음 편 3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1편을 보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2편을 이 강의를 듣는 분은 1편을 보세요. 1편 보시고 그 다음에 2편 보시고 그리면은 그린벨트가 이해돼서 3편에서 집단 취락지구가 뭔지 우선해제 마을이 뭔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어떻게 할 거냐 마인드를 잡아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개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사적 기관은 전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만이 지금 얘기한 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곳에서 최고는 누구야? 결국은 개발을 나온 사람이야. 개발은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공공기관 아니면 동네 사람들,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럼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다 개발 권한을 줬다? 이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집단 취락지구나 이걸 할 때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은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눈이 전부 토끼 눈이라고 써. 왜냐? 개발하면은 인생 역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땅 사라고 그래요? 뭐 은수미 시장한테다가 잘 친해져 가지고 뭐 땅 사라? 말도 안 되는 강의들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나 여러분들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잘못 들으면 판단을 늦기 때문에 잘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법이 가장 그래서 성행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그린벨트입니다. 여러분 계곡에 가면은 무슨 여름에 저거를 갖다 원두막이나 이런 거 지어놓죠. 그런 거는 여기에 그린벨트에는 게임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불법이 가장 많이 자행하는 데가 그린벨트. 그린벨트 땅 사는 게 아니에요. 여치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 게 그린벨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부동산 제도와 정책의 기초 그랬는데 제일 먼저 땅에다가 토지에다가 이게 하늘이 7개예요. 질ля라고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이름이 있어요. 땅의 이름이 28개. 이게 지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걸 거의 500편 이상을 여러분한테 유튜브로 해드리는데 땅을 볼 때는 하늘에 있는 땅이냐 땅 위에 있는 땅이냐 도시에 있는 땅이냐 농촌에 있는 땅이냐 네 가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구분하면 땅이 보인다라고 그랬죠. 땅은 이해해야 보이지 지식 가지고는 눈꼽만큼도 안 보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원했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제가 문제를 내놓고 이게 도대체 몇 번인지도 몰라. 근데 그거를 다 맞히는 거예요. 수석 합격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땅 잘 벌 것 같아? 택도 없는 얘기예요. 지식은 만점이야. 지혜는 빵인 거예요. 대학 교수들, 부동산 전문가들 지식은 많어. 뭐가 없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누구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냐? 막말로 얘기할게요. 부동산은 복부인한테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복부인이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 출신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학원 나왔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분들 지식은 만점일지 몰라도 지혜는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문가분들 중에서 누구한테 배울 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기에서 봐보면은
자, 요걸 보셔야 돼요. 건물은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을 짓는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뭐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거는 뭐 달다리가 금방 아는데 일반인들이 모르시니까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9개의 시설군이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무거운 시설군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벼운 시설군이에요. 그런데 9번 그 밖의 시설군은 이 안에 1번서부터 8번에도 못 들어가는 건물 같지도 않은 건물, 그게 그 밖의 시설군이에요. 이건 짝퉁 건물에 짝퉁 건물. 뭔 얘기냐?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 비닐하우스도 그 밖의 시설군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리온실이 어떻게 건물이에요? 이건 뭐냐? 짝퉁 건물에 그게 그 밖의 시설군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로 뭐냐? 그린벨트에서는 집 못 짓는다 이거예요. 건물 못 짓는다 이거예요. 창고도 못 짓는다 이거예요. 개발 못 한다 이거예요. 다만 거주민들이에요. 야, 내가 맨날 배추 기르고 뭐 쌀이나 재배해가지고 내가 아들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려? 애들 어떻게 시집장가 보내? 나 거기에서 다른 것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농업용에 관련된 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때 나오는 게 그 밖의 시설군이라고 그런 거예요. 간단히 하면은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1번에서 8번은 NO, 9번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가능하다가 아니에요.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밖의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걸 이제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그래요. 이제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 나와요. 자, 이와 같이 1번에서 8번까지 있고 그 밖에 시설군이 나오는데 그 밖의 시설군은 뭐 이게 뭐냐면 동식물 관련, 동물 및 식물이라는 거예요. 동식물 관련 시설, 그린벨트에서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꼭 기할 때 그 밖의 시설군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에서 무슨 버섯 재배사가 어쩌고 콩나물 재배사가 어쩌고 유리온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실 겁니다. 바로 그게 이거예요. 이거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사람. 거주하는 걸 이렇게 보세요. 지정전 거주자, 이걸 보통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봐보면은 그린벨트에 가면 원주민 부동산, 원주민 공인중개사가 많아요. 법률 용어로는 지정전 거주자예요. 두 번째 뭐냐면 준원주민 제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요즘은 약해졌지만은 5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은 이걸 뭐냐면은 준원주민 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갖다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최초에 거주하는 이러한 분들이 야, 나 이렇게 돼서 유리온실도 좀 쳐야겠어. 농업용 창고 좀 쳐야 되겠어. 뭐 하겠어. 그럼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못한다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형되느냐. 더 이상의 이 자리에서 불법을 제가 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시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나온다라고 그러는 거를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는 유튜브라 하더라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리남양주에서 이걸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래요. 이제 다 알아야 된다 이거. 대한민국의 그린벨트의 창고는 구리, 남양주, 하남시입니다. 아셨어요? 그린벨트에서 창고를 모르면 구리, 남양주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 그린벨트의 창고는 대부분 뭐냐? 동식물 관련 시설을 허가받은 게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리나 남양주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여러분들의 허가를 해줄 것 같아요? 아래 위로 쳐다보시고 공무원이 아이고 선생님은 자격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허가 안 내줍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방법은 나중에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나온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 회원들 중에서는 뭐 불법으로 온 거는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뭐하고 이런 창고 짓는 분들 모두 해가지고 최고 많이는 지난번 강의 때 얘기했죠. 공인중개사 한 번 남양주에 손아무개 그 여사 200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얘기한. 자, 임대료는 보통 어떻게 되냐? 20만 원에 5만 원. 자, 수도권에서 보통 공장의 임대료가 2만 원에 20만 원에 2만 원이죠. 오히려 창고가 더 비싸. 이게 그린벨트의 특색이에요. 그 다음에 월 2에서 5만 원인데 간단하게 하면은 만약에 그린벨트의 창고에 400평 정도 갖고 있다라고 그런다면은 제가 아주 좋은 저기 위치나 이런 데는 거의
1,000만 원 돈 임대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죠. 그린벨트에 창고가 경매 나와서 10억짜리 창고 그러면 저 뒤에 보이지도 않는 뒷궁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린벨트 창고, 제 창고는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앞줄로 나와요. 이게 그린벨트의 창고예요. 근데 여기다 땅 사라고요? 은수미 뭐 시장하고 해가지고 친해져가지고 땅 사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차라리 은수미 시장님하고 친해지셔서 창고 허가를 받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강의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토지에 대한 전문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인기 있는 것이 교문리 한다리 토평동 아천동 그래가지고 유명한 게 배양리 아닙니까? 남양주에. 근데 요게 배양리가 이제 일부가 뭘로 들어갔냐면 요번에 저 왕숙 그 지구로 들어갔죠. 왕숙 지구로 들어가서 신도시로 들어가서 이것들이 창고가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포천 그래서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포천의 가격은 상당히 올라가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보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잘 생각해봐라 이거요. 자, 이 시간에는 조금 좀 개인적인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 강의를 듣고 투자하시는 분은 바보 아니면 천재.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단순히 유튜브의 유튜버들은 뭐냐면 구독자를 늘려서 광고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자극적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장이 지정정 공연에 전국 14군데 있었을 때 113개뿐이 안 됐었는데 거기 가서 그런 걸 그것도 지금 얘기한 13개가 남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공장 찾으래요? 참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좀 안타깝게 요즘 안 좋은 그 비영리 단체, NGO 단체 안 좋은 일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크게 적어될 거는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관여할 얘기는 아니어서 제가 저술한 그린벨트 책자를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더니 오세요. 내 보여드릴게. 딱 한 권 남았는데. 그 다음에 질문하겠다는 분, 자문 받고 싶다는 분, 배우겠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어? 근데 제가 금년이 이제 제가 저 있는 대학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70에 다가온다고, 이제 너는 그만둬. 이제 꼰대 교수야. 그래가지고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2025년까지 그 총람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 할 때마다 칼라로 자료 뭐다 다 해드리고 10,000원만 받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입회비가 20만 원인데 20만 원 저걸 하시면 또 이러한 책자까지 또 다 드립니다. 이러한 책자까지 이거 엄청나게 큰 책자고 그리는데 이게 수도권의 개발 자료가 약 3,100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다음번엔 아주 재미난 게 나올까요? 황 박사가 사실은 1998년도 IMF 때 적었는데 99년도에서부터 했는데 저는 중국 신화사 통신에 2번이나 나오고 중국에서 외국에다 최초로 주는 그 환경 대상을 받은 장본입니다. 그래서 신화사 통신에 2번 뵙고 요 지역이 이제 여러분들 보통 아시는 고비 사막까지 가서 해놔드렸는데 자, 요거는 달래 듣지 마세요. 자, 황 박사 마무리. 금년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제가 미얀마에다가 지어준 직업학교입니다. 여기에 저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금년도 1월 28일 날 갔었는데 여기 디어 미스터 박 그래서 굿데이 하와이유 그러면서 해가지고 NLD에서 이게 아웅산수치 여사의 정당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땅을 내줬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에서 땅도 자그마치 6,000평을 줬습니다. 당연히 대사님 참석하셔서 착공식을 했고 개교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코로나가 이제 닥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학교에다 요번에 마무리를 해줬어요. 지난 1월 달에 저희 집사람하고 갔었는데 여러 가지 미얀마 정부에서 해놔가지고 이걸 코로나 격리병원으로 하는데 요 분이 문재인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 나와서 영접해 주신 표민된 양곤 주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거를 요번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은 직업학교에다가
이와 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갖다 20피트로 한 컨테이너를 꽉 차가지고 한 2,500만 원치를 여기다가 보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회원들이 일부 돈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거의 다가 제 돈입니다. 왜냐 이 방송을 저희 제자들이 듣고 있고 회원들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요건 저희 집사람이 여기 이제 집을 쌀 때 이게 왜냐면 손세정제가 위험물이 돼서 이렇게 별도로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하는 날이 이제 15일 날 이제 16일 날이 되는데, 요것이 25일 날 이제 선적을 해가지고 다음 달 6월 15일 날 그 양곤항에 도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위험물 시설 표시, 여러분들 아마 요 표시는 화물 보내보신 분들 잘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더니 미얀마의 NLD에서, 자 여기 학교 안에서 여기에 의사들이 이렇게 진료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지은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뭔 얘기냐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최초 쓴 책이에요. 그러면 자랑하려고 그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20년간을 여기 나왔잖아요. 20년간을 부자 된 사람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다 부자? 그거는 저는 능력 없어요. 부자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이 기부한 돈, 그 다음에 제가 책 판 돈, 뭐해서 뭐 한 돈, 벌은 돈, 집사람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이런 거를 해왔는데 22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25년 내년서부터는 대학을 정년을 이제 강의 정년을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25년까지 한 10,000원만 받고 오세요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나무 심고 그 다음에 봉사하기를 22년 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갖고 있는 거 봉사 못 해드릴 이유 없죠. 그래서 10,000원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 보려면 다음에 황막사, 이게 황사 막는 사람들이고, 저는 처음부터 엔조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황사 막는 조그만 모임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요걸 치세요. 이걸 또 황박사라고 치지 마세요. 황막사, 황사 막는 사람들.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들 각종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총남 회원에 가입하셔서 오시면은 좋은 내용의 자료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금 얘기한 대로 전부 좋은 일에, 평생 이런 일을 해왔는데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